이리 오너라, 이리 오. 이것 좀 누구 말아서 박수 치는 거 되게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 있던데.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리 오너라 하고 어떨 때는 또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건데. 우리 안진아 연구원이 정말 몇 개월간 고생해가지고 새로운 자료를 갖고서 찾아왔습니다. 네. 어쩌면 이렇게 재미없는 세트를 맡겨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원래 좀 라지 시청이 큰 것들로 좀 가고 싶어하는 욕구들도 있어서 의류 업종보다는 이제 레저도 보고 호텔, 항공, 뭔가 럭셔리한 쪽으로 가려는데 지금 코로나로 비행기도 못 타는데 이거 항공 업종을 분석을 해서 그러게요. 네. 하여튼 이렇게 점심시간만 지나면 힘이 들지. 그래요. 오늘 그래서 코로나 이게 뭐예요? 싹쓸이. 나 알지. 싹쓸이입니다. 아시나요? 알지. 이효리. 네. 싹쓸이 하겠다 여름을. 그래서 네, 코로나 직격에 이제 타격을 직접적으로 맞은 그 쓰리 업종, 세 개 업종을 뜻하는 싹쓸이로. 결론은 해보시니까 어때요? 이 업종 살아남으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2022년도 한 2년은 푹 쉰다라고 생각을.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산업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닛을 하면서 준비를 해보니까. 네. 그래도 뭐 이제 여기서 이제 기회도 찾고 글로벌도 뒤져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오늘 코로나 싹쓸이 의료업종 할 때에 비해서 훨씬 좀 어렵죠 이게 더 산업이. 네, 뭐 어렵기도 하고 아무래도 규모도 좀 더 큰 항공사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고 네. 아무래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 막 차입금이나 이런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지원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의료할 때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내용도 산업 자체도 저도 이제 좀 생소하다 보니까 네, 준비하는데 좀 기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한 1, 2년 있으면 이쪽 업종이 또 뭔가 또 변화를 줘서 그리고 또 특히 여행업종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요. 영업 회사에서 막 연락도 오고 그러지 않나? 아닌가? 현용이가 그런 얘기 안 해줬어? 네. 그래? 알겠어요. 오래간만에 안진아 연구원 웃음소리 듣고 사람들이 되게 기뻐할 것 같은데. 근데 섹터는 웃음소리가 안 나와요. 이게 목소리가 왜 가라앉았냐면 이 업종을 지금 같이 한 시간 또 얘기할 생각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 20분만 하시죠. 또 왜? 바로 아니야 하고 싶어. 아니 저도 말할 게 없어요. 웃기지 말고 왜 그래. 근데 그래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임종입니다. 네. 이번에 운송 레저 이닛하게 된 안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안 그래도 사실 그 안진아 연구원 찾는 댓글이 진짜 하루에 꼭 한두 개씩 올라와서 제가 답은 다 달아드렸는데 뭐 나도 모른다. 처음에 그랬다가 다른 거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바꿔서 좀 댓글 달아드렸는데 워낙 또 그 방송에서 항상 좋은 내용 얘기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찾는 분들이 팬이 되게 많았어요. 그 댓글 보면. 그래서 많이들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방송 다시 좀 하게 돼서 많은 힙합 분들이 가수야 된대. 이번에 발라드 가수로 새롭게 데뷔한 힙합 같이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발라드.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발라드 왜? 트로트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왜 그래? 나 트로트. 근데 그 댓글 중에 그 안진아 연구원이 작년에 그 명품 그거 한 적 있잖아요. 그거 언제 AS 하냐고 그 댓글이 좀 많이 달렸는데 좀 안타깝게도 AS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섹터를 병행하게 된 계기가 너무 명품만 좋아해가지고 앉아있어가지고 안진아 연구원의 소비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섹터 변경을 결정했다는 그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소비를 줄이게. 그리고 지난주 그 방송했던 것 중에 무신사 그 반응 되게 좋았습니다. 그 무신사가 사실 비상장 기업인데 많은 분들이 좀 댓글 달아준 게 깜짝 놀란 게 그게 2조 가치 정도나 될 정도로 큰 회사냐. 앞으로 좀 자기도 좀 추적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장님하고 성 팀장님 같이 나오셨던 그 네이버나 카카오도 자료 찾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작년에 그 카카오 데이브 했던 거. 그 자료가 좋지. 그래서 그런 방송도 좀 자주 들어서 좋았고 또 염동찬 연구원하고 항상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해서 그것도 좋다는 반응들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팟캐에서 그 유튜브 쪽으로 좀 이전을 하려고 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건지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금세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2만을 넘어갔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큰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더 크게 변한 거 없을 거예요. 계속 똑같을 것 같아서 네. 비슷한 종목, 비슷한 내용, 비슷한 투자 철학을 갖고서 계속 방송할 것 같아서 저희와 함께 고민하실 분들은 지속해서 뭐 저희가 항상 장 좀 쉬어갈 줄 알았는데 또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항상.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제가 이렇게 뭔가 혹시 이거 괜히 항공주 들고 계신 분들은 짜증내실 수 있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또 막 이러고 있으면 잘 되더라고, 오히려 주가가. 왜 이렇게 우울한 표정을 날 쳐다봐. 그냥 평소 그래? 표정이에요. 그래요. 아니냐면 진짜 고생했어요. 내 옆에 바로 앞에 앉아 있어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업 모델도 아직 완벽하게 돼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여러 가지로 정말 고생했는데도 이렇게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어서 저도 하여튼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번 자료를 봤습니다. 하여튼 들어보죠. 뭐 항공 표정이 왜 이렇게 원래 안진환원이 되게 명랑한데 확실히 이게 업종 의견을 뉴트럴 놓고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종목 대다수가 홀드네 지금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상황 시작하시죠. 네. 하면 되나요?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해. 어색해? 네. 그래서 이번 자료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면세 호텔 신라 커버하면서 면세 산업을 실었고, 산업 부분에는 두 번째는 이제 항공 업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라던가 뭐 글로벌 정책 같은 것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키차트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뭐 넘어가서 바로 업종부터 시작을 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8페이지부터 시작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좋진 않습니다.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입국자 수가 출입국자 수를 이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3월 기점으로 다 90% 이상 YOY로 급감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 4월, 5월, 6월 다 전부 입국자 수, 출국자 수는 98% 정도, 97에서 98% 정도 이제 수가 줄어들었다, 출입국자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런 출입국자 수 급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일단 항공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행 업종, 레저 업종이 타격이 좀 크겠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면세점도 사실상 출입국자 수가 감소하면서 면세점 이용객 수도 이제 3월 기점으로는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제일 근본적인 질문은 그림 1을 보면 네. 이게 이 데이터가 20년은 이렇다 치고 21년과 22년에 이렇게 확 22년이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관광공사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추정치는 제 추정치고요. 그래? 네, 추정치니까요. 그래서 앞에 것들이 앞에 거는 네, 실제치는 아니 만약 이렇게만 된다고면야 네. 뭐 이 주식 사놓고서 2년 기다리면 되는 건데 네.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 사실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뭐 완전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는 직업이 추정치를 근간으로 숫자를 뽑아내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을 내세운 근거는 2022년도나 가야 이제 2019년도 수준으로 좀 출입국자 수나 뭐 아웃바운드 숫자가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일단 가정을 했고요. 내년도 별로 답 없다. 네, 왜냐면 지금 올해도 사실은 상반기가 끝난 상황이고 코비드19가 글로벌리 좀 5월 28일 고점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좀 완화되는 추세인데 그래도 여전히 한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입국 금지나 제한된 국가가 18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고 이게 연내에 계속 지속될 것이다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정도 가면 이제 장거리 수요보다는 뭐 아시아권이나 이런 동남아시아권 중심으로 일부 수요가 좀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2022년도 가선 이제 2020년도와 21년도에 눌려있던 이연 수요가 한꺼번에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베이스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제 네, 추정을 해 놓은 숫자입니다. 이 말하고 나한테 또 더 가라앉아서 분위기가. 네, 그래서 근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딴 데서는 뭐라고 그래 이런 소위 여행 업계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뒤져봤을 거 아니야.
여행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 다 좀 제한이 어쨌든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나왔을 때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뭐 여행업의 매출 상태는 거의 2분기 들어서는 전무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행의 수요가 일부 살아나더라도 좀 연령층에 따라서 저는 좀 갈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작년쯤 나만 해도 겁나서 못 나간다는 거지.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제 또래 20, 30대들을 보면 그래 알았어. 아니 당시가 나의 제가 얼마나 나도 날 쳐다보는 눈이 볼 수가 있어. 아니 오케이. 팩트니까요. 알았어.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젊은 이제 20, 30대 2030 세대들을 보면 많이들 답답해하고 있고 좀 이 코비드19가 완화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뭐 이런 일부 여론조사나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찾아봤을 때 여행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풀리면 바로 항공이나 레저 쪽으로는 수요가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는 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반면에 좀 이런 좀 건강에 대해서 의식이 좀 높으시거나 염려가 되시는 좀 중장년층 분들은 더 좀 수요를 꺼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또 여행업에서 안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그런 패키지 수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패키지 수요에서 수익이 대부분 발생하는데 패키지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더 발생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왜? 더 개인 여행보다는 일단은 더 안전하게 뭐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올 거. 실제 여행사도 그런 거 준비하나요?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숙박시설도 다 소독해주고 들어갑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좌석 같은 경우도 뭐 한 자리 건너뛰고 앉던지 뭐 막 그래? 이런 좀 그런 뭐라 그럴까 코비드19 이후에 좀 여행의 패턴이 바뀌는 거에 대한 상품들도 좀 준비 중인 걸로 저는 일부 알고 있어서 이런 패키지 수요도 좀 달라진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없고요. 오케이. 그렇게 봤을 때 거의 3월 이후에서 월별로 보면 뭐 입국자 수도 그렇고 출국자 수도 그렇고 거의 96, 97% 다 급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상반기는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2분기는 1분기 대비 아마 실적이 더 안 좋을 거예요. 1분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1월, 2월이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그림이었는데 이제 3월에 미국이랑 유럽으로 좀 글로벌리 확산되면서 이런 타격이 가장 많이 크게 나타난 월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4월, 5월, 6월 합하면 2분기니까 2분기의 실적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사실상 좀 의미가 그렇게 여행업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지금은 네. 그래서 여행업은 뭐 출입국자 수랑 관련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굳이 이 세 가지 업종 중에서 좀 좋게 보는 게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사실 호텔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라호텔밖에 없는데 신라호텔 같은 경우는 90% 매출 이익이 면세점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면세 산업을 좀 더 실어 놓았고 세 가지 업종 가운데 가장 먼저 그래도 턴어라운드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 이제 저는 면세라고 보고 있고요. 좀 희망적인 좀 좋게 생각했을 때 이제 2분기 저점으로 이런 하반기에 조금 빠르면 하반기에 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총 3가지로 자료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정부 지원책 때문에 이런 면세업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1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면세점 같은 경우도 사실 2월 달까지는 매출이 그나마 좀 괜찮았었는데 3월 들어서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고요. 4월 들어서는 뭐 거의 방문객 수가 역시나 뭐 93%, 94% 떨어지면서 매출도 한 80%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세점에서 청원을 올리기에 이제 면세 장기 재고를 이제 국내에 유통시키게 해달라라는 청원을 올렸고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6월 초부터 지난 3일에 처음으로 이제 신세계가 뭐 계열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SI 빌리지랑 스타컴을 통해서 이제 장기 재고에 한해서 이제 일부 판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러 가봤어요?
아니요, 이게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하는 온라인에서? 거기 때문에, 네.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본문에도 실어놨지만, SI 빌리지라는 그 앱이나 온라인몰 사이트, 그리고 슥닷컴 이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재고 면세품 판매가 일단 구매자가 예약 주문한 이후에 이제 통관 절차를 거쳐서 배송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뭐 방문해서 구입하고 이랬던 형식은 아닙니다. 다만 좀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면세점마다 다를 거라고 보는데 14페이지 표 1번에 제가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는 6월 3일에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한 상황이고, 일부 뭐 지방시나 펜디, 뭐 발렌시아가나 보테가 베네타 같은 것들을 기존 백화점에서 유통되는 가격에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판매가 이루어져서, 그날 동시 접속자 몰리면서 거의 뭐 10분도 안 돼서 다 완판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롯데면세점이나 신라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재고의 판매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롯데 같은 경우는 6월 26일 날 이제 해당 계열사 점포에서 오프라인인 백화점이나 이제 아울렛몰에서 이제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단에서 사실 면세점의 입국자 수가 그렇게 90% 이상씩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용객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매출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좀 정부의 이런 국내의 일시적인 판매 허용으로 인해서 매출이 깨졌던 그림은 이러한 것들이 3분기에 좀 6월 달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실적에 반영이 되면 매출은 좀 빠르게 좀 반등하는 모습이 3분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진단에서의 확보가 그렇게 유의미한가에 대해서 보면, 저는 마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방법이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느냐의 의미,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매출은 좀 올라오더라도 이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마진이 결정이 되는데, 국내 유통 채널이랑 비슷하게 가격을 책정을 한다면 사실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지 굳이 면세품의 재고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마진을 좀 최소화하고 조금 더 손해보는 방향이 있더라도 면세점 측에서 이런 거 가격 부담을 좀 떠안고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내 면세점도 뭐 옛날에는 뭐 면세점이 어디 허가를 받고 뭐 얼마 매출 그로스 나고 이런 걸 보다가 좀 떨이 판매하는 거잖아, 일종의. 장기 재고에 한해서 네, 6개월 이상이 된 재고에 한해서 네. 호텔이 이제 신라 호텔만 상장돼 있고 우리나라 호텔 되게만 상장돼 있는 데가 이렇게 없어? 네. 알고 있는데 물어본 거야. 네. 근데 국내 요새 뭐 국내 지금 뭐 제주도고 뭐고 호텔 다 만실 부킹인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제주도나 이런 데는 거의 풀 부킹인 것 같고. 그리고 뭐 내가 알기로는 펜션들도 좀 괜찮은 좀 약간 어느 정도 급이 되는 것들 다 국내 여행이 활성화됐을 때 좋아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없어?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할 시간은 없었겠지만 그거를 이제 이닛한 다음에 다음 자료로 코로나 이후에 바뀌는 이런 소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캠핑도 네, 된다 여행 그러고 소비에 대해서 얼마나 할 게 많아. 나한테 막 입 이만큼 나와서 이 재미없는 걸 저한테 시킨 거야? 근데 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겠습니다. 왜 그래? 뭐지?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격앙되게 딱딱하니 진짜. 그래서 이제 당분간 또 여기서 못 빼겠네요, 여러분. 알았어, 하지 마. 아니,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나도 찾아보고. 궁금해서 그러니까 네. 그 막상 이번 여름에 휴가를 잡는 사람들이 해외 나가긴 좀 겁나고 남해 뭐 그쪽에도 완전 풀로 찼대는데 네. 어디 계획하고 계세요 여름에 휴가는? 저는 못 가죠. 이거 써야 되는데. 야 진짜 오래간만에 나와서 거의 나를 나쁜 놈을 만드는구나.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기대가 돼. 네, 젊은 야 날의 어이없다 여름. 진짜. 내 진짜 요즘 넘어갑시다. 네, 농담입니다. 아시죠? 진짜 엿을 먹이는구만. 네, 어디까지 했지? 공항 임차료.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면세점의 재고를 국내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시키면 그나마 2분기 때 실적 깨진 것들을 조금씩은 좀 3분기 때는 그나마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공항 임차료 감면입니다. 그래서 임차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면세점들한테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형
대형 면세점 그리고 중견 면세점의 공항 임대료를 이런 장기 재고 판매를 같이 허용하는 발표를 내면서 이것도 같이 허용을 해줬는데 기존 감면이 20%에서 50%로 늘어났고요. 중소 면세점 같은 경우는 기존 50%에서 75%까지 감면율이 추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 6개월까지, 그러니까 3월부터 시행됐으니까 8월까지 임차료 감면을 지원을 받고요. 납부 유예 기간 동안에 역시 최대 6개월까지 이런 납부 유예 금액도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대료 같은 경우가 16페이지부터 차트를 제가 넣어 놓았는데요.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를 보면은 항공 수익보다는 비공항 수익이 굉장히 대부분 70%, 65%에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비항공 수익 가운데에서도 임대 수익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면세점으로부터 이런 아니면 혹은 공항공사에 입점되어 있는 상업시설로부터 걷어들이는 임대 수익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이고 그게 굉장히 면세점을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비용 단에서 많은 것들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면세점 임대료가 비항공 수익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비용 단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임차료를 기존의 대형 중견 면세점은 50%, 중소형사는 75%까지 감면을 해준다면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국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와 좀 비용 단에서의 축소가 한 3분기 때 같이 좀 들어가면 면세점 업계에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실어놓은 20페이지의 면세품 제3자 국외 반송 허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매출의 반등은 미약하게나 있을 수 있겠지만 이익단에서 마진단에서 좀 확보가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였거든요. 근데 이 면세품 제3자 국외 반송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매출 턴어라운드 플러스 이게 무슨 말이야? 3자 국외 방송이라는 거는 기존에 원래 면세점 제품이 국외 반출이 되는 게 이제 면세업체나 이제 공급업체 한에서 이루어졌던 거를 제3자한테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안입니다. 면세품을 산다면 내가 네. 거기서 술을 사고 싶으면 네.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사갖고 와야 되잖아. 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 안 들어가고 살 수 있는 거야? 면세품은? 그거는 이제 제일 첫 번째 해당되었던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할 수 있는 그건 네. 풀어내는 거 재거품. 네. 그리고 이건 세 번째는 이제 그 공급자들 간의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해외 업자 흔히들 말하는 그 따이공이라고 하죠. 면세점에서 이제 중국인들 분들이 물건 떼와서 이제 가져가서 판매하는 구조인데 사실 뭐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한국에 입국을 해서 다 이제 주문을 받은 물품을 가지고 이제 통관 절차를 거쳐서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국을 하지 않아도 이제 여기서 제3자는 대형 따이공 업체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이제 바로 항공권이나 이런 따이공들이 여건 없이 면세점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정부 측에서 허용을 해준 방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까다롭게 뭐 들어와서 자가격리 기간 거치고 다시 물건 사서 중국 받을 수 애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인천공항에 있는 면세품을 네. 주문해서 살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렇게 허용을 해준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중국 면세점 거를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한국에는 따이공들이 중국 브랜드를 사오는 그런 경우는 없고 보통 따이공은 이제 중국의 보따리상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국내 면세점의 이제 70%가 중국인으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여기 적어놨네. 네. 면세점에 등록된 기업형 따이공으로 한정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출입국을 거치지 않고도 따이공한테 제대로 이제 물품을 공급하고 이제 중국의 이런 소비가 올라오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라던가 이런 럭셔리 인덱스 같은 것들도 같이 보았을 때 3월 저점으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2분기에 618
2018 그 온라인 최대 쇼핑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3분기에는 광군제 그리고 4분기에는 또 쇼핑 시즌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소비 심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제3자 국외 반송 허용으로 인해서 이런 따이공들한테 실질적인 매출이 좀 발생을 한다면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번 자료를 쓰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면세점 요새 기사 보다 보니까 근데 좀 약간 걱정되는 게 중국에서 뭐죠? 거기 자기네 이제 중국 회사들을 좀 집중적으로 네. 뭐 면세 한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그러니까. 키운다는 얘기가 규모도 키우고 그게 뭐 다. 좀 그런 것들 기사 나왔었고 자료 네. 준비하는 상황에서 나왔었고 뭐 자국 내에서의 좀 소비를 좀 더 권장하는 의미에서 중국 면세점을 이용해라 뭐 이러한 것들이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좀 한국 면세점이랑 중국 면세점에 들어가는 물건의 셀렉션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요. 공급처의 유통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규모 똑같은 물건을 아예 똑같은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불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공급망이라던가 이런 가지고 있는 브랜드 셀렉션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진 않을 거다라고 그냥 보고 면세점에서 있습니다. 파는 물건이 그렇게 아주 신상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워낙 그쪽에 조예가 깊으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의 편지샵 같은 데 가면 있는 뭐 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면세점에도 없고 국내에는 들어오면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네. 그런 제품들은. 맞나요? 그것도 이제 브랜드마다 어떤 물품을 이제 넣고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상이나 뭐 가장 많이 빠른 것들은 백화점이나 국내 유통망에서 근데 가장 홈쇼핑에서 저걸 팔더라고. 뭐죠? 네. 백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요즘에 홈쇼핑에서도 명품 많이 명품 팔아요. 파길래 내가 구찌랑 프라다랑 뭐 프라다를 버버리랑. 팔길래 와이프 보러 네. 야 저 프라다 판다 야 저거 자기 더 기분 나쁜 표정 받으시면서 아니 그냥 필요 없어. 그래서 아니 왜 너 저거 백 같은 거 하나 산다며 했더니 됐어. 근데 진짜 물건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럼 좀 괜찮은 것들은 뭐 신세계 본점에도 저쪽에 가면 그래서 면세점 옛날에는 저 면세점 가서 막 뭐 사갖고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원래 그러지도 좀 않는 분위기고.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건 소비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회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생활을 하는지를 네, 저는 이제 항공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았어. 네, 장난이고요. 네. 계속 장난. 하여튼 되게 간단치 않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면세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저점 이후에 하반기에 반등이 좀 오를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업종에 비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출입국자 수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항공 말씀드릴까요? 내가 왜냐면 최근에 이리온에서도 항공주 같은 거 사지 마시고 막 이런 말 했었거든. 그래? 왜냐면 그냥 요새 크게 보면 뭐 항공이나 소재를 사자는 사람들도 있고 어차피 이거 좋아질 거니까 나는 이 시기가 정말 나는 안진아연구원 말한 대로 이렇게 빨리 올 것 같지가 않아서 꽤 네. 걸릴 것 같아. 이거 내년에도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아서 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좋은 걸로 계속 가야 되고 좀 이런 소위 상황이 안 좋은 배드 컴퍼니 쪽은 좀 피해야 되는데 항공도 저번에 버핏이 팔았잖아요. 그때 뭐 술자리 안주로 엄청 얘기됐던 게 버핏이 뭐 판단력이 흐려졌다 말도 있지만 나는 그 사람마저도 이거 기다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보는 건지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항공 어때? 진짜 딱 직관적으로 딱 보니까 데이터 보니까 워렌 버핏도 파는 거를 이닛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날 아주 피를 말리게 하는구나.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산업이 결국은 이번에 인구의 세월 지나고 나면 좋아진다니까. 알았지? 뭐 없어지진 않겠죠. 당연하지. 당연히 비행기 안 타실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최근에 화물 운송부는 확실히 좋아지지 않았어?
화물 운송은 네 좋아졌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그나마 화물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글로벌리 봤을 때도 이제 여객 부문이 거의 70%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고 화물 부분은 한 25%에서 30%밖에 비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항공업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되고 예전처럼 좀 정상화되려면 역시나 이제 코비드19가 완화가 되고 서로 이제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그 시점에 턴어라운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물이 좀 많이 메이크업을 해준다고 해도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여객이 좀 절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객 자체의 수요가 없으면 매출 그로스가 나오진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매출이 없으면 비용도 같이 그만큼 줄어들면은 상관이 없는데 항공산업 특성상 이게 아무래도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없어도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비용이 지출되는 것들은 굉장히 좀 크고 네, 고정비 비중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정비 30%. 네, 네, 그래서 매출이 없으면 일단 비용은 계속 나가는 상황이니만큼 각국의 글로벌 모든 항공사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이아타에서 이제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 2020년도 이제 전 지역별로 모든 항공사들이 다 마이너스 적자 전환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여객 수요가 회복이 되지 않는 한 항공업은 좀 어려운 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올해는 그렇던 건 다 알고 있는데 내년에 대해서 시각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 내년에 그래도 많이 그래도 돌아설 거다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강하게. 저는 여객이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년 예를 들어서 일본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일단 추정해 놓은 상으로는 모델들 이제 여객 부문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나온 거는 2021년 3분기 기점으로. 3분기. 예. 왜냐면 지금 상반기 다 갔고 하반기도 안 나올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돌아서는 것들이 이제 국내나 아시아권 중심으로 좀 이렇게 나와. 아련한 시선을 날 봐.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슬픈 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알았어. 네, 힘들 것 같다. 나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상관. 원래는 내년쯤에는 우리가 모히또 한 잔 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 지금 가셔도 돼요. 그래? 들어와서 내가 좀 내가 경기되길 바라니? 야 인간 진짜 애들. 저는 갔다 오고 싶어요. 일부 열렸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열렸어? 생각보다 6월 기점으로 6월에 이제 대한항공도 그렇고 제주항공이래 아시아나 저희 한국의 국적기 FSC들은 6월부터 국제 노선을 다 열진 않고 이제 노선 운항을 좀 많이 늘리고 이제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기사로는 확인을 했어요. 이거 내기 직전에 이제 관광객들을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은 이제 일부 유럽 이외의 국가들의 입국을 허용을 하겠다. 7월 중에 뭐 검토 중에 있다. 이제 얘기를 들었고 체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열려서 갔다 올 수 있고요. 여러분. 갔는데 다 격리돼 있고 식당도 격리돼 있고 야 가가지고 박물관도 못 들어가고 그런 운영 시설도 일부 약간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아직까지 허용은 되진 않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 사스 때 내가 비행기표 싸다고 홍콩을 갔다 왔던 사람인데 그때만 해도 젊었던 것 같아. 우와, 사스 때 다녀오셨다고요? 그럼 이번엔 어디를? 집에만 있을 거야. 이번에는 좀 진짜 좀 사람 지치게 하는 것 같고. 근데 코로나 말고도 막 이에 약간 흑인들 뭐 인종차별 뭐 이런 폭등 시위나 막 이런 것들이 좀 서구권에서 일어나면서 더더욱이 약간 그런 좀 장거리 수요나 이런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수요는 좀 더 사실 안 지나는 건 여행 다녀봤지 많이 다니셨을까 알겠지만 이탈리아 같은 데가 의외로 그 아시아인들 갖고서 와가지고 막 의류질 인스타고 진짜요? 당시 사태는 안 그러나 보지? 당연하죠. 저는 어딜 가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얘가 원래 나한테 작정하고 다녔네. 알았어. 네. 근데 이게 진짜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참 옛날로 돌아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사스나 메르스도 백신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건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을 하지만 증상 완화제인 항바이러스제 같은 게 있지만 백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거는 이게 원래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RNA 쪽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뭐 여하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게 좀 많이 번져서 이제 면역이 우리가 방어력이 생겨야 끝나는 이슈인데 이번 코로나가 두려운 거는 전파력도 강한 데다가 이게 그게 잘 안 생긴다는 말이 나오니까 지금 다들 면역. 겁을 내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는 올인 헷갈렸다 그래. 지금 하여튼 안진아 연구처럼 이렇게 안진아란다 지금 네가 하도 이러니까 내가 지금 안지나 왔잖아요. 네가 막 날 하도 달치니까 여하튼 왜냐면 건강하고 젊은 친구 내가 정말 걱정이 없지. 네. 안진아 연구원이야 뭐 몸도 건강하지 그리고 뭐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근데 나는 생각보다 몸이 연약하단 말이야. 혈압도 있고 그래서 진짜 조심들을 하는 상황이거든 요즘. 그래서 여하튼 그러니까 여행주가 참 정말 좋은 회사들이고 이런데 정말 걱정이네. 이거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억지로 자꾸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야 주주라면 정말 난감하거든 이거 지금 뭐 주가는 올라갔지만 항공도 다들 이제 뭐 그래서 화물 얘기하지만 사실 여객이 한 7-80% 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게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 네. 오픈해도 과연 갈 수 있을까 여행들을 지금 못 갈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네, 아무튼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 이거 그림 57 보니까 입구 제한국가가 어마어마하구나. 네, 그 3월에 미국이랑 유럽에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그때 기점으로 거의 한 180개 국가, 거의 200개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객이나 이런 입국하는 외국인들, 뭐 한국행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요새 외국에서 좀 들어오시잖아요. 우리는 좀 열어서 그런 건가? 한국은 비교적 좀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뭐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렇구나. 야, 이렇게까지들 입국 다들 금지를 하거나 이러진 않고. 네. 오케이. 화물은 좀 낫다며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화물 같은 경우는 뭐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글로벌 화물 매출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항공 비즈니스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작년까지는 화물이 거의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뭐 이런 글로벌 교역 물동량들이 좀 많이 축소되면서 화물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코로나가 연초 이후에 터지고 나서는 여객 부분이 상대적으로 너무 부진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기저가 낮았던 효과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는 이런 글로벌 방역 물자 수요가 2월 기점 뭐 3월 달에 가장 피크였었고요. 그래서 그때 2월부터 4월까지 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대비 좀 공급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화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50%는 화물기를 통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객기 벨리를 통해서 화물 운송이 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객기가 운항이 거의 다 중단된 상황에서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좀 일시적으로 타이트해졌다. 그래서 3월, 4월 기점으로 항공사들의 화물 운임이 좀 YOY로 적어도 미니멈 30% 이상씩은 좀 급증하는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화물 운임 상승은 이제 하반기에도 운송 물량 확대가 지속이 되고 뭐 공급이 뭐 지속해서 좀 타이트한 이상 하반기에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 2020년도 코비드 발생한 이후로 여객은 좋지 않지만 화물은 의외로 코비드 때문에 좀 반짝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뭐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이제 4월 달 들어서 그런 항공화물 수출입이 4월 기점으로 좀 재차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 그런 거야? 그래서 수출 물량 자체도 약간은 조금 슬로우해졌고요. 물량 증가율 자체도. 그리고 수요가 많이 안정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방역 물자에 대한 수요도 많이 좀 낮아진 상황인 거고. 그리고 공급단에서도 이제 일단은 화물 운임이 돈이 되다 보니까 화물 쪽 길을 운영하는 사업부들 같은 경우는 여객기를 뭐 개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여객기를 통해서 화물 운송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점차 좀 공급 쪽으로
쪽으로도 안정을 찾고 있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난 18일에 또 발표된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이런 여객기를 통해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이런 규제나 제한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완화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뭐 얼만큼 탑재할 수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싣고 나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규제를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타이트한 수급이 하반기로 갈수록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은 화물 운임 상승도 점차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객의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물의 운임도 슬로우해지면은 항공사 쪽에 그런 실적이 화물만 믿고 턴어라운드 하기엔 너무 낙관적인 일부에서는 이 화물 실적 갖고서 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 않아? 지금 있긴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래서 그걸 들은 게 있어. 그게 어떤 분이 논리냐면 미국 쪽이 확 늘어난다는 논리거든. 네. 어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32페이지에 제가 지역별로 실어놨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항공화물이 4월 기점으로 꺾였는데 지역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5월 기점으로 소폭 반락을 했고 중국이나 이제 미주 항공 쪽들은 지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거리 쪽. 그래서 이런 쪽들은 마진이 좀 높고 운임도 거의 한 배로 뛰고 하다 보면 분명히 실적이 플러스인 거는 맞겠죠. 그러니까 좀 들어보니까 프로데클은 어때? 좀 면세, 항공 이런 것도 많이들 문의들 하시지 않아요? 네, 하는데 뭐 저도 오늘 들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계속 불확실하다는 게 언제 좋아질지 모르니까 사놓으면 언젠가는 갈 거는 같은데요.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내년에 되는 거면 지금 사는 게 맞고. 근데 아까 안진아 연구원의 예측대로 내년이 아니라고 본다면 지금 살 이유는 없지. 그걸 정확히 모르니까 참 어려워. 모르지. 근데 이제 그래요. 기업별로는 근데 좀 다를 게 호텔 신라부터 좀 볼까요? 네. 저 호텔 신라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면세 지원책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가시화된다면 하반기 실적 자체는 2분기를 좀 저점으로 상반기 저점으로 하반기에 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간으로 보자면 사실은 영업 손실 적자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가 생각보다 좀 연초 대비 장기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3분기에 반영되는 것들도 숫자가 확실히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는 좀 많이 보수적으로 한 상황인 거고요. 네. 좀 더 디테일한 네. 하고 그래도 이거 그나마 바이 말씀하신 거고. 네. 저 임차료 같은 것들 뭐 많이 빠지는 거, 뭐 지급 수수료 같은 것들, 면세 지급 수수료 같은 것들 많이 비용을 좀 줄이는 비용 축소 절감 쪽으로 같이 가면서 비용 축소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매출단에서 일단 그로스가 나오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들어오게 많이 허용을 해주고 있어. 관광객도 우리나라 잘 안 들어오나 요즘? 그 하반기에 들어서야 아마 좀 올 거예요. 중국이나 뭐 이런 쪽들도 아직까지는 관광객 수요가 거의 없고. 거긴 보이질 않아. 잘 다니다 보면 네. 중국 사람도 안 보여서 좋긴 한데. 그냥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도 일이니까 그쪽 나라에서. 누가 그러던데? 뭐 해외 나갈 수 있는데 갔다 오면 15일 네, 격리해야 맞아요. 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네, 맞습니다. 대한항공 이 업종 담당자들이 요즘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대한항공 그냥 해놓고서 이제 대한항공 재무구조 무슨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연구체 얘기하고 또 뭐 대한항공 화물 얘기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 네, 뭔가는 바이를 해야 되니까. 저도 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내 계속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는 연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좋게 추정을 했을 때 한 23%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빠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 손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이너스 430억 원으로 1분기 대비 적자는 계속해서 지속할 거지만 화물 부문의 호조로 이런 적자폭을 좀 일부 축소하는데 기여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화물 같은 경우는 따로 사업 부분별로 매출을 발라보면 화물 매출이 2분기 기준으로는 YOY 한 36%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 놓았고요. 운임 상승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폭은 다소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하반기 갈수록 운임 상승은 지속
된다라는 가정 아래에 이제 실적 추정치를 연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빠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95% 정도 빠진다라고 추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소폭 마이너스 아니에요. 영업이익 한 130억 원 많이 올려서. 그렇게 웃지 마. 되게 허탈하고 허무하냐. 저도 야, 그러지 마라. 주주분들 열받겠다 진짜. 이거 주주분들이.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봤어요. 이렇게 숫자가 90% 이상 적자. 네. 그냥 이거 진짜 참. 그래서 OP 마진 단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2020년도 하반기 들어서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이 좀 유일하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당장에 뭐 이번에 유상증자도 한 1조 2천억 원 진행을 했었고 연구체 발행도 한 3천억 원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유동성 같은 경우도 좀 급한 불은 일단 끈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 기간 산업 자원 지금도 이제 아직 뭐 결정된 건 없고 6월 중 7월 중에 이제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원을 아마 받는다면 이런 FSC들 FSC 국적기 위주로 좀 지원이 많이 될 가능성이. 정부에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살려놓겠다는 의지니까. 네.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우리가 사람께서 연명하는 기업을 네. 투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분명한 그렇죠. 거는. 그래서 그런 게 조심스러운 거지.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이렇게 눌려있지만 코비드19가 완화가 되면 지금 이렇게 눌려있던 새 업종이 정말 눌린 만큼 더 빵 칠 만한 거는 확실한 드디어 상황. 이제 얼마 만에 자기 섹터에 대한 자신감을 그게 언젠지는 내년이 될 거 아니야. 네, 내년에. 2년 뒤에 뵐게요 여러분. 2년 뒤에. 아, 근데 그러면 만약에 내년 이맘때까지도 이게 이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뭐 90% 데이터가 유지됐을 때 여기 이제 나오는 그 기업들 중에서 어쨌든 다 버틸 수는 있는 건가요? 자금으로? 그 버틸 수 현재 자금으로? 있는 기업들 위주로 실어 놓은 거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네. 되면 예. 우리 경제 자체가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그냥 나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쩌면 어떤 분이 듣기에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 말하고 있지만 올해 겨울 잘 넘기고 나면 또 여러 가지 내년에는 다른 모습 미리 축가라는 건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한반영한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다만 우리 하우스의 스타일이 그래도 어떤 가시적인 숫자를 좀 보기를 원하는 스타일들이어서 그것을 확인하기에는 지금 좀 이른 시간인 것 네. 같아. 그건 분명한 것 같아. 아시아나는 정말 더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뭐 M&A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자부인이 나는데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죠. 아시아나는 지금. 아시아나는 일단은 부채 비율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좀 많이 그러니까 아시아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항공사들이 다 힘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매출액이 거의 뭐 50% 이상 뭐 급감한 상황에서 비용 지출이 되는 게 워낙에 너무 커요. 뭐 유류비라던가 이런 고정비에 들어가는 뭐 인건비를 아무리 많이 줄인다고 하더라도 뭐 지급 수수료, 뭐 공항에 내는 수수료라던가 그리고 계속 리스 사용하잖아요. 그런 리스료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금 쪽에서 좀 부족한 것들을 정부의 지원금이나 이런 유상증자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좀 인수 여부가 이제 걸려 있는데 아직까지 뭐 결정된 사안은 없고 이제 HDC 현상그룹에서 이제 다시 좀 인수 조건에 의해서 재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청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조 7천억 원 산업은행으로부터 좀 긴급 대출 자금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제 쓸 수 있는 것들 지원을 받은 상황인 거고요. 뭐 이런 거지 지금 이런 미국이고 우리나라고 이런 기관 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서 버텨라 해주고 있는데 네. 이 시간과의 싸움이죠. 이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면 그리고 분명히 기업들도 고용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맞아요. 네. 고용부터 좀 건들 것 같아서 가을부터 이게 참 보면 더 고통스러운 기업 자체도 스스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더 되고 이런 국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고요. 비용 절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해 충당금 설정을 한 1,000억 원 정도로 해 놓았고 이미 이런 1,000억 원 충당금 설정 안에 이런 고정비라 같은 것들을 좀 선 반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변동할 수 있는 변동 비용 같은 것들은 변동비 절감은 연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1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변동비성 비용이랑 이제 정비비 항목 제한 고정비성 모두 다 줄이면서 한 8%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이런 유류비 같은 경우는 좀 유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모든 항공사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전략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뭐 공항비에서도 좀 유의미한 절감이 두드러진다면 운항 감소에 따른 유류비는 계속해서 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동비 절감 효과, 고정비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변동비 절감 효과는 1분기 대비 2분기에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뭐 제주항공 다 비슷하죠? 네. 여행사 좀 합시다. 이거는 좀 아프더라도 하나 투어, 그냥 모두 투어 뭐 비슷하겠지만 여행은 좀 어때 가보니까? 여행은 더 답이 없는. 알아 그거는 그렇다고 답이. 나는 이쪽 관계자분들도 알아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완전 스탑 데이트라고. 네. 네, 여행사도 할 수 있는 게 비용을 사람을 엄청 줄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투어가 지금. 비용을 절감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업황이 지금 이미 최저점이다. 뭐 이 말밖엔 들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턴어라운드 하려면 일단은 뭐 출국자 수가 턴어라운드 해야 되는데 지금 앞서서 차트 실어놓은 걸로 보시면 6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 입국 금지나 제한되는 국가가 전 세계 중에서 183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치가 풀리기 전까지는 일단 아웃바운드 수요가 더 중요해요. 거의 인바운드 수요보다는 아웃바운드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간의 이동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적자폭을 확대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 투어도 하기는. 그래서 그림 74번에 제가 차트 뭐 여러 개 74페이지 74페이지에 네, 실어 놓는 걸 보시면 이제 뭐 이건 한국 국내 소비랑 좀 연관된 데이터인데요. 이제 출국자 수 증감률이랑 뭐 소비자 심리 지수, 뭐 여행비 지출 전망 이런 것들을 보면 여행비 지출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5월 들어서는 조금 다 반등하는 모습이거든요. 엄청 급감했다가 소비자 심리 지수도 그렇고 그래서 지출할 의사나 이런 소비 심리 자체는 좀 개선이 됐는데 여건이 좀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좀 국내 쪽으로 많이 다른 형태로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뭐 지방에 뭐 괜찮은 좀 그런 호텔이라던가 뭐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들로 좀 여가 소비가 발달을 해 나갈 것 같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상장돼 있고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골프들 되게 많이 치러 가시더라고요. 아니면 야외 활동? 맞아. 이런 좀 실내에 밀폐된 공간에서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뭐 등산을 가거나 뭐 골프를 치거나 뭐 이런 바다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건 여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 관련된 기업들 한번 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진아 연구원이 여행 맡으면 막 해외 여행 같은 익스페디아 얘기하고 막 그런 거 할 계획이었었는데 원래 계획은 그거였어. 내가 막 익스피아다 들어가서 해외 리조트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랬는데 이거 참. 그리고 갑자기 슬픈 표정을 하고 있고 그런 날이 오겠지 뭐 내후년쯤에. 네. 알겠어요. 커버해보니까 어때? 이게 참 잘 버틸 수 있겠지. 일단은 뭐 모두 투어는 건너떴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 수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매출이 빵이라고 가정을 해도 빵까지는 좀 너무했지만 거의 없다라고 가정을 해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현금 수준의 흐름이 되고 있고요. 하나 투어 같은 경우도 IMM 같은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좀 망하게는 내비두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출국자 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 여행으로도 어떻게든 좀 상품 개발이 이루어지게
있죠.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가 소비가 많이 발달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보자면. 그리고 뭐 코비드가 완화가 되고 뭐 국가 간의 이동 제한이 언제 풀릴지는 사실은 저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것들이 좀 완화 조짐을 보면 분명히 이거에 대한 수요는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선행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 2022년도에 제가 다 뭐 입국자 수든 뭐 기업의 상황들이든 실적이든 다 완벽하게 19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라고 추정을 해놨지만 주가상의 움직임의 반응은 그거보다 항상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21년도 하반기쯤 네, 1년 더 기다리세요. 1년 먹고 작년에 이것만 확실히 돌아선다는 거 있으면 큰 기회일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른 일을 내가 또 줄 테니까. 아니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저 이만 좀 쉬겠습니다. 네. 업종이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막 이런 거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도 힘든 거야 지금. 왜냐하면 막 신나서 말할 게 있어.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지. 계속 자료 쓰면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콜하기가 좀 그런 상황. 콜을 할 수가 없고 일단 수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너무 그러지 말고 내 우리가 커버를 해놔야 돼. 이럴 때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남을 기업들을 네. 해놓고 분명히 살아남는 사람들의 잔치가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시기를 참 우리가 고민이 되니까 수혜가 집중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너무 슬픈 표정 그만하고 다음 내가 다른 걸 찾아볼게. 아니요. 다음에 또 찾아봐야겠다. 이거 안 열심히 되겠어. 할게요. 안 돼. 더 찾아봐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가만히 이거 볼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이니스는 아니야. 새로운 거 이니스 더 시켜야겠어. 지금. 능력이 안 돼요. 아니 이번에도 깜짝 놀랐어. 이거 힘든데 잘했지. 예. 역시 능력은 안지나가 좋아. 아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 바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리 오너라. 얘들아, 이리 오.